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된장에다가 감자와 양파, 그리고 호박, 두부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내는 된장찌개. 한민족이라면 아마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탁에 단골 메뉴로 자주 오르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된장찌개 참 많이 끓여주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입맛이 없거나 좀 몸이 어디가 찌푸둥할 때면 어머니의 된장찌개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힘들 때면 생각나고 먹으면 또 힘이 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정성이, 그리고 그 작은 위안들이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되는 거겠죠. 자, 오늘 첫 곡 다이나믹 듀오가 불러줍니다. 어머니의 된장국.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된장찌개는 특히 저는 그 뚝배기에 끓여주시다. 네, 그래서 밥상 위에 올라와도 계속 보글보글 끓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 밥에다 이렇게 싹싹 비벼 먹고 나면 거기 김치 하나 턱 얹어서 먹고 나면 힘이 확 솟습니다. 일단 된장찌개 하면은 네. 된장찌개에다가 갖가지를 넣잖아요. 넣는 거에 따라서 또 맛도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냉이를 넣거나 냉이 맛있어요. 아니면 달래, 네. 또 감자를 넣기도 하고. 네, 감자도 같이 넣죠. 그렇죠. 네. 그리고 된장찌개가 있지만은 또 청국장도 있잖아요. 아주 코를 찌를 듯하지만은 먹고 보면은 아주 달콤하게 먹었던. 정말 건강식. 네. 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된장찌개 이런 것도 잘하시지만은 네. 이 동치미 아시죠? 네. 그 겨울에 그냥 고구마하고 같이 먹을 때 네, 살얼음 살짝 있는 거 탁 떠다가 참 이 동치미를 잘 담그셨어요. 네. 그래서 동치미 때문에 이 이웃분들도 그 동치미 맛을 보려고 일부러 시간 다 마실도 오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지금 한참 또 있으면 또 김장철이고 이제 김치를 한참 담그고 그럴 때인데, 이런 된장찌개 또 이런 김치 얘기를 하니까요, 입맛이 돋궈지네요. 네, 아마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서는 이미 김장을 거의 마치셨을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땅에다가 김치 독을 묻는 일보다는 김치 냉장고라는 게 있어서 김치 담그는 그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쯤 11월 중순이 좀 지났으니까 김치 담그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중국 동포들이 이제 즐겨 먹는 음식이랄까요? 반찬도 이제 특별한 게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흥령강성 출신이니까 영채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채. 예, 영채 김치도 있던데요. 네. 그게 영채가 이렇게 열한 수란처럼 뭐라 할까요? 이게 무채 아주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해놓으면은 이렇게 엉키고 막 저기 해가지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양념을 잘 해서 먹으면은요. 네. 또 영채 같은 것도 있고, 우리 동포들이 또 고향 식품으로 많이 또 이 가리봉동에 보니까 이걸로 한 가지로 성공하신 분도 있어요. 뭘까요? 이 소머리 국밥. 소머리 국밥은 우리나라에도 좀 우리하고도 많잖아요. 있는데 또 그렇게 교포들 사이에서 특히 그쪽에서 이 소머리 국밥 잘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초도부라는 게 있어요. 네, 초두부. 그 순두부하고 비슷하던데요. 그렇죠. 우리하고 좀 순두부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것도 두부를 아주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짜듯이 하면서 이제 두부를 막 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포분들이 고향 음식으로 많이 찾고, 그런 음식을 해서 또 장사를 잘 하셔가지고 또 돈을 버신 분도 많고. 그래서 저도 그 가리봉동 쪽에 갔을 때 어느 음식점에서 초두부를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하게 맛있더라니까요. 아주 보들보들하고. 그렇죠. 자꾸 침이 고여서.
생무구 채통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길림상 연길시 김점순 씨가 나의 그릇이란 글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하여 오랜 시간 살림을 해오다 보니 공기, 사발, 접시, 컵 수없이 만지작거려 왔다. 그러면서도 공기는 그저 밥이나 담고, 사발은 그저 국이나 담고, 접시는 반찬이나 담는 데 사용하는 용기일 뿐이라고만 생각해왔다. 아침에 급한 김에 쉽게 눈에 띄는 접시에 밥을 담았다. 공기에 소복이 담아야 할 밥이 접시에 흩어지니까 모양이 나질 않았다. 문득 그릇도 자기의 용처가 확실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릇은 자기한테 어울리는 음식을 담았을 때 가장 빛이 나는 법이다. 사람도 그릇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의 용처에 알맞는 일을 할 때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떤 그릇을 닮았을까?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와인잔 같은 그릇은 아닌 것 같다. 고급 석상에 어울린 만큼 화려하지도 품이 있지도 않다. 양푼같이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큰 그릇도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작은 밥공기 같은 존재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가정과 일터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조용히 밥이나 담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밥공기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그냥 작은 밥공기처럼 수수하지만 일편단심 누군가한테 구수한 밥향기를 전해주는 그런 밥공기 같은 존재로 살아온 것 같다. 교원으로서 아이들에게 지식의 향기, 아마추어 작가로서 독자들에게 문학의 향기를 풍겨주는 일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다. 밥공기는 밥사발과 어울릴 때 주인의 국밥 임무를 완성을 한다. 나의 남편이 국사발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여전히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 사발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밥공기는 국사발과 천생연분인 것 같다. 자기에게 알맞는 자리, 자기의 본분을 지켜가는 것이 현명한 그릇의 처사이다. 술잔에는 술이 담겨야 제격이고, 접시에는 요리를 담아야 제격이고, 뚝배기에는 구수한 된장국을 끓여야 제격이다.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보다 그 그릇에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나는 공기로 태어났음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공기로 태어났으면 어떠하랴. 하얀 쌀밥을 꾹꾹 담아서 구수한 밥 향기를 풍긴다면은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겠는가. 1년에 몇 번 식탁에 오르는 고귀한 그릇보다는 흔하게 쓰이는 그릇이라도 좋을지고, 고귀한 것이 아닐지라도 애용받는 존재라서 좋을지고, 우리는 모두 어떤 그릇을 닮았을까? 나는 지금 나의 그릇에 어울리게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담아야 할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걸까?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져 있는 걸까? 한 번쯤 사색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 나는 어떤 그릇일까? 그런 생각이 됐네요. 네, 우리 김전순 씨의 글을 읽으면서 네. 그릇도 참 종류가 생각해보니까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게 평소에 모르는데 보통 이제 밥을 담는 걸 공기라고 그러죠. 밥공기. 네. 그리고 뭐 국을 담는 걸 사발. 국사발. 네. 또 이렇게 뭐 반찬 담는 걸 접시. 근데 요즘 하도 이 인스턴트 식품에 이렇게 그릇 없이 그냥 이게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은박지에 쌓여 있는 거 그대로 먹다 보니까 그릇이라는 개념이 많이 좀 없어진 것 같긴 해요. 네, 어쩌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집안에 보면은 그릇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좀 잘 활용하면은 훨씬 더 식탁이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지금 일회용 그릇 얘기하시니까. 김영필 대표께서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나를 그릇에 비유한다면은 나는 어떤 그릇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 여기 쭉 보니까 이제 뚝배기가 나오거든요. 네. 나는 이 뚝배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네요. 그렇죠. 네. 예, 늘 이렇게 음식이 더 이렇게 뭐랄까 계속 지속적으로 보글보글 끓게끔 만들면서 정말 이 뚝배기에 먹는 그 음식 맛은 좀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 그릇보다는 뭔가 네. 이렇게 계속해서 열기가 살아있는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 뚝배기에 담겨져 있는 특히 음식이 좀 맛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네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릴 때는 하도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큰 그릇이 되라. 맞습니다. 큰 그런 그릇이 말 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 되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마음도 넓게 네. 포용력도 갖게 하라. 그리고 지식도 지혜도 좀 많이 가져라. 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여기 우리 김정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릇은 정말 그 용도마다 또 다 그 용도에 쓰이면은 다 그만 또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글쎄 뭐 어느 그릇이 좋다 나쁘다 딱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점순 씨는 자신의 어떤 모든 생활의 모습을 나는 수소하지만 가장 필요한 밥 공기 같다라고 네. 하셨는데 밥 공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밥 공기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우리는 집에서는 보통 이제 사기로 된 밥 공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정말 우리 할머니나 어르신들을 보면은 노스로 만든 놋그릇 많이 사용했었고. 그렇죠. 놋그릇하고 네. 수저도 노스로 쓴 거. 네네. 뭐 이게 노스로 사용하는 거는 그게 상당히 뭐랄까 이 건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또 좋다고는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특별히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질그릇. 질그릇. 네, 그냥 흙을 빚어가지고 빚은 그릇. 네.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거기다 밥을 이렇게 담아서 먹으면은 네네. 좀 뭐랄까 정말 왠지 더 향토적이고 네, 맛도 있는 토속적이라고 그럴까? 네. 밥맛이 더 좀 이렇게 돋구어지는 뭐 네. 그런 측면들도 있죠. 그래서 공기도 밥 공기도 뭐 이렇게 보면 여러 종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공기 뭐 사발 접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릇마다 다 제 쓰임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어떤 그릇이 좋고 어떤 게 뭐 별로 필요 없다 뭐 이게 아니라 네. 모든 그릇에 다 음식이 담기면 그 그릇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나는 어떤 그릇일까? 그리고 또 간장 정지도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옛날 어머니도 그렇지만은 네. 집안에 가끔씩 그냥 그릇 장사들이 오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는 뭐 시장 가거나 이런 데서 그릇을 사는데 어렸을 때는 정말 그릇 장사들이 와요. 오시면은 그릇마다 이렇게 무늬도 있고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또 그릇을 또 이렇게 사던 뭐랄까요? 재미라고 그럴까? 또 이런 게 또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집에 보면은 막 그릇을 많이 이렇게 틈틈이 사다가 여자들은 그릇 욕심이 있다니까요. 네. 자, 내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 오늘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달동네 월치입니다. 같이 밥 먹어요. 마음을 꺼내 꼭꼭 눌러 담은 소복하게 담긴 밥 한 공기 더운 김날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에 행복의 채통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이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현영찬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뻥이요 라는 글인데요. 김용필 대표가 소개해드립니다. 40대 중후반이거나 50대의 턱걸이한 동년 시절을 시골에서 보내신 분들은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게 한쪽에 뻥튀기 기계를 걸고 한쪽에 연탄불이 이글거리는 화로를 메고 시골로 다니던 뻥튀기 장수를, 지금이야 시장에서 자리 잡고 뻥튀기 기계를 운영하는 분들도 계셨다. 또 마트에서도 이 뻥튀기를 팔지만은 예전에는 버스도 안 다니는 시골로 돌아다니며 시골 마을 공터에 자리를 잡고 뻥튀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그때는 뻥튀기 장수가 왔다는 소식만 들으면 집집마다 쌀이며 콩이며 하다못해 감자를 썰어서 말린 것 같지도 들고 나와서 튀겨가곤 했다. 삼시세끼 밥 먹는 것 빼고는 따로 군입질 할 거리는 없었으니까 뻥튀기 장수도 맨날 오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오다 보니 한 번 오게 되면 하루 이틀 묵어가는 건 기본이었다. 그날따라 부모님들은 다 일밭에 나가시고 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뻥튀기 장수가 왔다. 뻥 하는 소리가 터질 때마다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에 군침이 절로 나왔다. 그렇다고 남의 걸 달라고는 할 수는 없어서 집에 뛰어가 무엇을 튀겨 먹을까 생각하다가 쌀독에 남아있는 찹쌀을 있는 대로 다 긁어가지고 뻥튀기 장수한테 달려갔다. 신기하게도 한 바가지가 뻥튀기 기계에 들어갔다 나오니 한 자루가 되었다. 집에 와서 뻥튀기를 맛있게 먹으며 놀고 있는데 일밭에 가셨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오셨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뻥튀기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어디서 난 거냐며 물으셨다. 거짓말을 할 줄 몰라서 고지고대로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며 휘초리를 드셨다. 휘초리에 얻어맞고 서러움이 북받쳐 울었다. 사실인즉 그 찹쌀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생일날 찰밥을 지어 올리려고 남겨둔 것인데 철 모르는 내가 그걸로 뻥튀기를 했으니 얼마나 속상했으랴. 참고로 우리가 사는 시골은 물이 귀한 곳이라 논농사는 못 짓고 오로지 밭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곳이다. 밭농사를 지어서 콩이나 옥수수, 수수를 수확하면 그걸 팔아서 명절이나 생일 때 또 필요한 잎살이나 찹쌀을 바꿔서 먹었다. 그런데 그걸 겁도 없이 퍼가지고 뻥튀기를 해먹었으니 어머니로서는 얼마나 속상했으랴. 세월이 흐르고 흘러 40여 년이 지났건만 지금도 시장에서 파는 뻥튀기나 뻥튀기 가게를 보노라면 어릴 적 생각이 저절로 떠오른다. 아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철없는 아들놈은 아빠 그거 뻥이지 할 때면 서글픈 웃음만 나온다. 잊을래야 잊지 못할 어린 시절의 뻥이요. 네. 아유, 네. 이런 추억도 다 하나쯤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뭐가 먹고 싶거나 그런데 네. 뭐 사달라고 해야 사주지도 않을 거고. 네, 엿장수 아저씨가 와서 저는 할머니의 새 고무신을 들고 나갔다가 네, 그렇죠. 근데 그 엿장수 아저씨가요. 네.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인지 새 고무신이니까 너 집에 가자. 네. 그래갖고 집에 데리고 와서 돈을 조금 받아가셨던 네, 그런 네. 기억도 나네요. 그러게요. 시골에 옛날에 전경에 있었으면은 참
뭐 계절마다 이 뻥튀기 같은 분은 겨울이죠. 특히 겨울이면은 설 명절을 앞두고 네. 동네 오셔서 그래서 그때는 뭐 온 동네가 그렇죠. 아주 들고 나서 들썩들썩했죠. 줄 서서 막 뻥튀기 하던 생각납니다. 동네 아이들은 와가지고 이제 네. 뻥튀기를 뻥 튀기고 나면은 구름같이 이렇게 이제는 하얘지잖아요. 네. 그럼 한 자루 담고 나면은 그 안에 이렇게 잔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는 그거를 것들. 우리 그 기다리는 애들 먹으라고 네.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덜어가지고 막 주면은 그거 막 먹고 그랬었거든요. 어머니가 그 쌀 좀 가지고 나가셔서 네. 뻥튀기 해갖고 오시면 정말 말씀하신 편지 사연 속에 있는 것처럼 네. 한 자루를 들고 오시잖아요. 네, 네. 그럼 그냥 온 집안의 동생들하고 같이 먹던 기억도 나고 요즘에도 재래시장 같은 곳에 가면은 네. 뻥튀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럼 여전히 뻥튀기를 또 직접 만들어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저도 가끔은 저희 그 집 아파트 그 재래시장이 쓰는 날이 하루씩 네, 네. 있거든요. 그때 뻥튀기 아저씨가 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콩 같은 것을 튀겨서 네.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도 네, 많고 네. 어떤 분 보니까 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그맣게 잘라서 말렸다가 그거를 뻥튀기를 해서 무차로 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 건강에 아주 좋다 그래서 가을 무를 말려서 뻥튀기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저도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계에다가 뭐든지 넣으면은 네. 뭐 입만하게 부풀려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뭐 거기다가 하고 있는 누룽지도 넣으면은 네, 뻥튀기에서 누룽지도 먹으면 아주 뻥튀기. 고소한 또 누룽지 과자가 돼서 나오죠. 그렇죠. 그 시절엔 그 어릴 적에 그 기계의 원리를 생각지도 못하고 어떻게 네. 저렇게 뻥튀기가 돼서 나올까. 저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막 뻥튀기가 돼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닐까 막 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던 그런 오늘 현영찬 씨 덕분에 즐거운 추억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행 스케치가 불러주는 뻥튀기 아저씨 들으면서요.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